용해해 1964년 새해를 맞아 박 대통령 내외부는 청와대에서 많은 할애객들의 새해 인사를 받았습니다. (1월 10일) 박 대통령은 전 국무위원들을 대동하고 국회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불행하게도 온 결의가 다같이 안정 속에서 박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새 공화국의 당면 과제인 민생 문제 해결과 헌정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난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 정월 박 대통령은 많은 외빈들을 접견했습니다. 러스크 미 국무장관, 로버트 케네디 미 법무장관 내외, 그리고 미 태평양지구 육군사령관 제임스 코린스 대장, 초대 주한 호주 대사 피치 씨의 신임장 제정, 초대 주한 로마 교황청 공사 안토니오 주디체 씨의 신임장 제정, 제3공화국 초대 대법원장 조진만 씨에게 임명장 수여, 그리고 새로 임명된 대법원 판사 12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 3월 말 박 대통령은 서울시내 11개 대학의 학생 대표들을 맞아주면서 한일 문제에 대한 의문점을 일일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민의 은인 메가더 장군이 서거했습니다. 4월 11일 고인의 추도식이 있었는데 이날 추도식에서 박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우리 한국을 이해해 주었던 메가더 장군의 위협을 기리면서 장군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That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64년도 첫 민정시찰. 박 대통령은 경북 성주군의 경제정리 작업 현장을 먼저 둘러보았습니다. 부산의 금성사에 들린 박 대통령은 제품 생산 과정을 세밀히 들여다보면서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김해 근교의 온상 재배장도 시찰했습니다. 이해 5월 정부는 내각 개편을 단행하고 정일권 씨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한편 일부 국무위원을 경질했습니다.
신임 비을빈 대사 페드로 라미레스 씨의 신임장 제정입니다. 미 태평양지구 공군사령관 제급 스마트 대장의 전임 인사,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는 우리나라 주재 제6대 미 대사 사무엘 버거 씨의 퇴임 인사, 유엔 사무차장 나라시만 씨의 내한 인사, 월남 부수상 도모우 장군, 그리고 자유중국 총통부 장군 비서장, 국제건설업자 대회에 참석했던 대표들 일행의 내한 인사, 그리고 별실에서 건설업자 대표들의 부인을 접견하는 유경수 여사, 전국 대학 총학장 일행의 접견, 육해공군 해병대의 군 지휘관들 접견, 수출 유공자들 표창, 모범 유엔군 병사들, 이렇게 박 대통령 내부는 많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8월) 말 박 대통령은 하우스 유엔군 사령관의 초청으로 유엔군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10월 1일) 건군 16도를 맞이한 국군의 날,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국토방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공이 많은 714명의 장병들을 표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광화문 내거리에서 국군의 위용을 자랑하는 가드 행진이 있었습니다. 이해 가을 수확의 계절을 맞아 박 대통령은 경기도 고양군 행주에서 베풀어진 벼베기 대회에 참석, 농민들과 더불어 농사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해 10월 박 대통령 내외부는 경복궁과 덕수궁에서 베풀어진 국전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국전에서 대통령상에는 진주교육대학 김봉기 교수의 서양화 풍년이 차지했습니다. (10월에) 있은 외빈 접견입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의 친선 증진에 공헌한 봉거 주한 서독대사의 퇴임 인사,
국제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센 박사의 내한 인사. 자유중국 엄가감 행정원장. 그리고 험한 태국 외상의 접견입니다. 이해 11월 광주학생 독립운동 35주년을 맞아 박 대통령 내외부는 기념탑을 참배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박 대통령은 광주학생 사건은 3.1운동과 더불어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빛낸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 공로자들을 표창하는 박정희 대통령. (12월 6일) 박 대통령 내외부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리프케 대통령의 초청으로 독일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로 향하는 길에 이날 오후 홍콩에 도착한 박 대통령 내외부는 홍콩 총독 트렌치경을 비롯한 많은 교포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 내외부는 공항 라운지에서 트렌치 총독과 잠시 환담을 나눈 후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날 밤 방콕에 도착한 박 대통령 내외부는 타넘 기티카초론 태국 수상의 영접을 받고 잠시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7일) 아침 독일의 수도 본의 쾰른 공항에 안착한 박 대통령 내외부는 리프케 수독 대통령과 에르하르트 수상 등 많은 정부 요인들의 마중을 받았습니다. 리프케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박 대통령의 방독은 양국의 우호 정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도착 성명에서 두 나라만이 겪는 공통의 고민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보다 깊은 이해와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환영식에 이어 이곳 교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박 대통령은 리프게 대통령과 동승 숙소인 호프 호텔로 향했습니다. 오전 박 대통령 내외부는 대통령 관저로 리프게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 양국 대통령은 훈장을 교환하며 환담했습니다. 이어 양국 대통령은 약 1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밤 박 대통령 내외부는 리프게 대통령이 베푼 만찬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일에는 에루아르트 수상을 예방하고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유경수 여사는 이곳 고아원에 둘러 사랑과 봉사의 정을 베풀었습니다. (10일에는) 함보른 탄광을 방문했는데 600여 명의 우리 광부들과 간호원들은 박 대통령 내외분을 영접하면서 모두들 고국의 정을 그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 베풀어진 환영식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을 닦아놓자고 말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박 대통령 내외부는 탄으로 만든 접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내외부는 광부들의 숙소를 두루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활을 걱정해주면서 모국의 선물도 전해주었습니다. (11일) 아침 박 대통령 내외부는 벨린시의 공산 장벽을 시찰했습니다. 포스담 광장에서 동서를 갈라놓은 이 장벽을 보고 박 대통령은 동부 벨린을 거쳐 북한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장벽을 시찰하던 박 대통령은
동독을 탈출하려다 사살된 페히토군의 자유기념비에 화환을 바쳐 조의를 표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독일 방문을 마친 박 대통령 내부는 소독 정부 요인들과 교포들의 환송을 받으며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12월 15일) 밤 박 대통령 내부는 김포공항 착 귀국했습니다. 주로 양지 유경수 여사의 기자회견입니다. 사업하고요. 네. 저 위로 사업을 했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그쳤는데 좀 더 금년에는 적극적으로요. 뭔가 남을 수 있는 거를 좀 해봤으면 싶은데요. 역시 그렇다고 해서 봉사하는 걸 알지 위로 사업을 뭐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네. 이를테면은 병원 같은 곳에 이렇게 방문을 갈 적에도요. 이해 말 유경수 여사는 국무위원 부인들 그리고 국영기업체장 부인들과 함께 일선 장병들에게 위문대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1965년의) 새해를 맞아 박 대통령 내부는 전 강요 내외와 함께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있은 신년 할애 광경입니다.
특히 이날 상이용사들의 인사를 받은 박 대통령 내여부는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1월 9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시정 방침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금년도부터 우리는 원조 경제에서 탈피를 하고 자립 경제 체제에다가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당면 과제로서는 증산, 수출, 건설 이 세 가지 목표를 이미 내각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해 1월 말 박정희 대통령은 제2한강교 개통식에 참석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2월 9일) 역사적인 월남 파병 환송 국민대회가 서울운동장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월남으로 떠나는 장병들의 무운을 빌면서 우방 월남을 돕는데 최대의 성의를 다하고 국위를 높이는 데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환송대회에 이어 월남으로 떠나는 국군들의 가두 행진이 있었는데 연도 시민들은 꽃다발을 걸어주며 그들을 환송했습니다. (2월) 초에 있은 춘천댐 수력발전소의 준공식 광경입니다. 일나는 해 모두 나서라 새우 달린 인재우는 태양이 떴다 새로운 뜻 부푼 꿈을 일터내 모아 거만을 물리치자 행복을 싣자 (2월) 초의 대통령 추도 순시입니다. 먼저 충북에 들린 박 대통령은 거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수사업장을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 들린 박 대통령은 대전의 한국특수금속회사를 시찰했습니다. 해는 일하는 해마다 나서라 일하는 일인 가수노하다 아름다운 숨겨 속에서 전남의 나주 직업학교 시찰입니다. 가는 나갈 꽃 피우리라 1963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수출산업공업단지의 기공식이 3월 초 영등포 불호동 현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2월과 3월의 청와대 접견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 내한한 시나 일본 외상의 접견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모범 청소년들의 예방을 받고 그들에게 장학금으로 금일봉식을 하사했습니다. 한편 영부인 유경수 여사는 불우한 고아들을 청와대로 불러 학용품을 선사하면서 이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 군 장성들의 진급 신고입니다. 이해 4월에 있은 지방 시찰입니다. 박 대통령은 남해안 섬지대 시찰에 나섰는데 먼저 벚꽃만발한 진해에 도착, 주환 외교사절 내외 전원을 진해 별장으로 초대하고 꽃놀이를 즐기면서 국제 친선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거제, 남해, 완도 등 남해안 섬지대를 두루 시찰했습니다. 이해 5월 진해에서 있은 제사 비료공장 진해화학의 기공식 광경입니다. F5A 제트기의 인수, 수원의 공군기지에서는 박 대통령 참석하에 시속 1600km를 자랑하는 F5A 초음속 제트기를 인수함으로써 군의 현대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5월 13일) 박 대통령은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공화당 중앙위원회에 참석 당원들을 격려했습니다. (1965년 5월 16일) 박 대통령 내외부는 린든 B. 존슨 미 합정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박 대통령은 떠나면서 전진하고 있는 새 한국의 참모습을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 내외분의 미국 방문을 위해 존슨 대통령은 하늘의 백악관이라고 불리우는 그의 전용기 보잉 707 제트기를 보내주었습니다.
지상에서 박 대통령 내부는 지상과 청와대를 연결하는 전화를 이용해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오후 미국 랭그리 공군기지에 안착한 박 대통령 내부는 윌리엄스버그 시장과 김현철 대사 그리고 많은 교포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영빈관인 알렌 버드 하우스의 여장을 푼 박 대통령 내부는 영빈관이 정원을 산책하면서 여독을 풀었습니다. 방위 이틀째인 17일 오전 박 대통령 내부는 백악관으로 존슨 대통령을 예방하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세계 응접실 무레어 하우스에 도착한 박 대통령 내부는 터블리너 워싱턴 시장으로부터 순금으로 된 자유의 열쇠를 기증받았는데 박 대통령은 이 열쇠로 공산합정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장막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성에 들린 박 대통령 내부는 러스크 국무장관과 조천을 같이 하면서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회장에 들어가기 전에 장미원을 거닐면서 양국 대통령은 격이 없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편 영부인 유경수 여사는 워싱턴 도시미화사업회 여성 간부들의 안내로 시내 미화 광경을 시찰하고 백악관 뜰에 한국산 목련을 기념으로 심었습니다. 또한 유경수 여사는 미국 적십자사를 시찰한 후 적십자 병원을 방문하고 불구 아동들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어서 미국 재무장관 부인과 함께 포토막 강에서 관광 유람선을 타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방미 3일째인 5월 18일 박 대통령은 미국 기자협회에서 베푼 오찬 회의에 참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편 유경수 여사는 워싱턴 지역 여성단체 지도자들이 베푼 리셉션에 참석, 한국 전쟁 미망인을 위한 주택 건설비 쪽으로 금일봉을 지정받았습니다. 이날 저녁 박 대통령 내외부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교포들과 만찬을 같이 하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2박 3일의) 워싱턴 방문을 마친 박 대통령 내외부는 5월 19일 아침 뉴욕에 도착, 리무진 차로 브로드웨이가를 거쳐 뉴욕 시청을 향해 카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 도착한 박 대통령 내외부는 와그너 뉴욕시장의 영접을 받고 뉴욕시의 최고 명예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이날 밤 와그너 시장이 베푼 만찬 회의에 참석, 즐거운 한때를 가졌습니다. (20일) 아침 박 대통령 내외부는 보스레를 타고 현지에서 개최된 세계 박람회장을 두루 관람했습니다. 관람 도중 미국관에서는 기념 선물도 받았습니다. 한국관에 도착한 박 대통령 내외부는 많은 교포들의 마중을 받아 환담을 나누면서 전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유엔 본부를 방문하고 우탄트 사무총장과 요담한 후 회의장의 이모저모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미 육군사관학교. (21일) 아침 이곳을 방문한 박 대통령 내부는 환영식에 참석한 후 학교 시설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관생도들의 수업 광경도 지켜봤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생도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관학교의 학칙 위반자 250명에게 특사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특사령은 웨스트포인트를 방문하는 국가 원수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22일) 박 대통령은 미국 우주센터를 시찰하기 위해 케이프 케네디의 패트릭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우주센터를 방문한 박 대통령 내부는 각종 시설을 둘러보면서 이곳 과학자들에게 자유민의 무한한 꿈을 실현시킬 위대한 선구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곳에서 박 대통령 내부는 볼 우주선의 발사 광경도 지켜보았습니다. (24일) 오전 박 대통령 내부는 로스안젤레스에 도착 미국 방문의 마지막 일정을 보냈습니다. 이날 공항에는 사무엘 요티 시장을 비롯 많은 교포들이 영접해 주었는데 요티 시장은 한국말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부속 귤나무 연구실험센터를 시찰했습니다. 한편 유경수 여사는
이곳의 유명한 로스앤젤레스 미술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후 6시 요티시장 관저에서 시장 부처가 베푸는 만찬회에 참석했는데 요티시장은 박 대통령을 위대한 군인이며 위대한 정치가요, 한국민은 용감한 국민이라고 격찬했습니다. (27일) 오전 박 대통령 내외부는 로스앤젤레스를 출발 귀국길에 올랐는데 시상에서 박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이 보내준 고별 메시지를 받고 미국 조야의 과분한 환대에 감사한다는 회답 전문을 보냈습니다. (5월 27일) 열흘 동안의 미국 방문을 마친 박 대통령 내외부는 김포공항에 도착 귀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귀국 인사를 통해 결론적으로 미국의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이에 큰 견해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공동성명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나는 존슨 대통령과 더불어 한미 양국의 공동과업과 사명들에 대해서 서로의 결의를 다짐하였으며 특히 미국은 한국의 안전보장과 경제 건설을 위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강력한 지원을 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해 주었습니다. 미국 방문에서 돌아온 박 대통령은 여독을 풀 사이도 없이 계속되는 가뭄을 걱정하면서 경기도 지방을 시찰하고 한발 피해를 최대한으로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가뭄 때문에 애태우는 농민들을 위해 박 대통령은 충남도청에서 긴급 지방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한해 대책을 위해 모든 노력과 자재를 동원, 한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박 대통령은 지방장관들을 대동하고 농촌진흥원의 시범 묘판을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한해지구의 양수작업 현장을 시찰하면서 농민과 함께 일하는 군인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농일을 맞은 6월 10일 박 대통령은 김포가두 가양동돈에서 모심기를 했는데 이날 박 대통령은 비가 안 온다고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서 한발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발 극복을 위한 농민들의 우물 파기 작업이 한창이던 6월 중순 박 대통령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농민들과 함께 냇물을 파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한일회담 협정이 조인된 이튿날인 6월 23일 박 대통령은 한일회담 타결에 즈음해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는 이제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는 것입니다. 양국은 비단 지리적으로 가깝다거나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극동에 있는 같은 자유국가로서 공동 운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의 관계는 호혜 평등의 관계요, 상호 협력의 관계이며 또한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국민들 중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러한 열등의식은 깨끗이 버려야 하는 동시에 이와 반대로 국교 정상화가 되면 당장에 우리가 큰 덕을 볼 것이라는 이러한 천박한 생각도 우리에게는 절대 금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또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관건은 우리의 주체의식이 어느 정도 건재하느냐,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바르고 우리의 각오가 얼마나 튼튼하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6월 말 유경수 여사는 재활원 환자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 그저 병실 하나 둘만 찾아다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적적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데 빈손으로 가게 안 됐으면은 하다못해 좀 사과를 몇 개를 사가지고 가도요. 한두 병실을 찾아간다든지 해서 좀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해주고 또 책도 좀 읽어주고요. 또 뭔가 손재주 같은 것도 길러줄 수 있으면 길러서 그 아픈 환자들이 잊을 수 있게끔요. 특히 이런 것은 이제 원호병원 같은데 장기 치료가 필요한 이런 병원이 참 그런 일이 필요하더군요. 또한 양지회원 일동과 조한 외교사절 부인들은 적십자병원을 찾아 입원 환자들을 위해 봉사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향토문화 공로상 수상자들의 박 대통령 예방입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 이해 여름의 폭우는 또다시 섬남지방을 휩쓸어 물난리를 겪게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7월 말 중부지방과 영남지방의 수해 상황을 시찰하고 재해복구와 구호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했습니다. 광복 수모도를 맞이한 65년 8월 15일 이날 경축식에서 박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8.15 광복 제2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외 동포 여러분과 더불어 그날의 화기와 감격을 되새기고 앞날을 위한 새로운 분발과 결의를 다짐하게 된 것을 나는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제의 무도한 지배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된 지도 온 오늘로서 2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빼앗겼던 조국, 짓밟혔던 주권을 되찾고 우리 모든 동포가 터뜨렸던 그날의 그 기쁨과 환호는 정녕 잊을 수 없는 우리들의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섬진댐 공사 현장 시찰입니다. 한편 유경수 여사는 원양어업 기술훈련소의 실습선 진달래호의 명명식에 참석했습니다.
9월 중순 박 대통령 참석하에 시설 용량 10만 킬로와트의 제2 영월 화력발전소가 준공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철마가 달린 지 66년이 되던 1965년 9월 철도의 날을 맞아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이 복선으로 개통됐습니다. (65년도의) 추석절 박 대통령 내외부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선영을 찾아 성묘했습니다. (9월) 말에 있은 8월 청룡부대 해병 제2여단의 결단식 광경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공산 침략을 물리치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자유월남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여단장에게 부대기를 수여했습니다. 영부인 유경수 여사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월남 파병 때 같을 적에는 한 일주일을 두고 그분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군요. 네. 근데 하루 저녁에는 막상 결정을 내리실 단계에 있어서는 내 값을 아마 하루 저녁에 비우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이렇게 잿더리를 비워드리고 했는데는 나중에 보니까 또 소박하게 이렇게 꽁초가 많이 역시 여러분이 주위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은요 또 조언도 많이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서 또 그 책임을 지시는 것은 역시 이분 혼자시지 않겠어요? 그런 걸 볼 적에 참 옆에서 무척 안타깝기도 할 뿐더러 그분도 더 참 외로우신 것 같은 또 이렇게 보일 적에도 있어요. 10월 초에 지방 시찰. 박 대통령은 충남 비인지구를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군을 시찰하면서 박 대통령은 이곳에서 열린 풍작 기념 벼베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은 부산의 조선공사, 지방시찰에 나선 박 대통령은 조선공사를 둘러보고 조선공업 육성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튿날에는 경남 김해군에 들려 양송이 재배장을 시찰하고 양송이 재배를 널리 보급해서 외화 획득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제14회 국전. 박 대통령 내외부는 10월 16일 경복궁 미술관에서 개막된 국전에 참석했습니다. 이 국전에서 역사의 원이 대통령상을 차지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전라북도 고군산 열도의 섬 어린이들 380여 명을 맞이하고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영세 근로 여성들을 위한 서울시립 양지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11월 11일 유경수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관된 이 양지회관은 양지회원이 시사한 200만 원의 기금에다 시비를 보태서 세워진 회관입니다. 자유월남에 파견되는 맹호부대 번개부대가 10월 24일 박 대통령 참석하에 부산 부두를 출발 장도에 올랐습니다. (12월) 초 서울 춘천 간 75.3km의 국도 포장공사가 끝나 박 대통령 참석하에 개통을 보았습니다. 한편 경상남도 진주와 삼천포를 연결하는 진삼선 개통식이 사천역에서 거행됐습니다. (12월 7일) 양지회가 마련한 자선의 밤이 서울 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유경수 여사를 비롯한 양지회원들이 참석한 이날의 수익금은 모두 전국 고아원의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달되었습니다. 제3회 박정희 대통령 배정탈 동남아 여자농구대회가 11월 말에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막되었습니다. (12월 17일) 박 대통령은 한일 양국 국회가 비준한 한일 조약과 재협정 비준서에 서명했습니다. (12월) 중순 서울 시민회관에서는 전국 지방장관,
시장, 군수, 부청장 대회가 박 대통령 임석하에 개최되었습니다. 제3공화국 수립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1년을 종합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할 자세와 결의를 새로이 가다듬었습니다. 한편 유경수 여사는 연말을 맞아 백일 야전병원을 방문한 다음 파월 청령부대 가족을 방문하고 선물과 금일봉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와 양지 회원들은 총리공관에서 일선 장병에게 보낼 위문대를 만들었습니다. (12월 27일) 민주공화당 제3년차 전당대회가 3천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967년도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 대회에서 2년의 임기가 끝난 총재 박정희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다시 추대했고, 박 총재의 지명에 따라 김종필 전 당회장의 복귀를 이의 없이 동의했습니다. 12월 20일 섬진강 다목적댐 준공식이 전라북도 임실군 현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박 대통령 임석하에 준공식을 가진 이 댐은 높이 64m, 길이 335m에 4억 7천 톤의 저수 능력을 지닌 다목적 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연말 전선 시찰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내분의 따사로운 온정 속에 1965년은 저물어 갔습니다.